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로 한국 잔디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은 녹병이죠. 한국 잔디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은 녹병입니다. 토공사, 일반적으로 정지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공사 정지작업 시에 일정한 장소에 흙을 쌓는 일, 흙을 쌓는 것은 성토라고 하죠. 흙을 깎는 것은 절토, 쌓는 것은 성토라고 한다. 진 비중이 2.6이고 가 비중이 1.2인 토양의 공국률은 약 얼마인가? 자, 공국률을 구하는 공식은 1-가퍼진, 1-가퍼진으로 구하는데요. 가퍼진은 실적률이죠. 흙이나 모래에 토양을 가득 채웠을 때 알갱이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빈틈, 그 빈틈의 비율을 공국률이라고 하고, 이 공국률은 전체 100%에서 채워진 부분, 실적률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률은 가퍼진, 가비중 나누기 진비중이니까 실적률을 먼저 구해보면 가퍼진, 가비중 1.2 나누기 진비중 2.6해서 0.46이 나오고, 1-가퍼진, 공국률은 1에서 0.46을 빼면 0.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가장 가까운 53.8%가 답이 되겠네요. 공국률은 1-가퍼진이다. 수목의 생육기 중 깍지벌레 구제 농약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깍지벌레 니 한판 뜰까? 매치온이죠. 깍지벌레와 한판 뜰 수 있는 매치온, 수프라사이드로 깍지벌레 구제를 한다. 깍지벌레는 매치온. 거푸집을 가장 늦게 떼어야 할 곳은 일반적으로 측면, 기둥, 슬랩 밑면은 여러가지 시공 방법에 따라 거푸집을 해체하는 그 순서가 차이가 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해체해야 할 곳은 보아치입니다. 보의 역할을 하는 아치죠. 이 아치형 보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늦게 제거한다. 거푸집을 가장 늦게 떼야 할 곳은 보아치입니다. 디딤돌로 이용할 때 돌의 두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디딤돌 돌의 두께는 10에서 20cm입니다. 너무 얇아도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10에서 20cm 정도가 디딤돌 돌의 두께로 적당합니다. 여름철 모래터 위에 강한 햇빛을 차단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 식재하는 녹음수용, 녹음수용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은, 자, 도면 그릴 때도 녹음수용으로 많이 선택하는 거즘나무 되겠습니다. 여름철 모래터 위에 강한 햇빛을 차단해서 그늘을 만드는 녹음수용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은 거즘나무 찾으십시오. 다음 중 순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료비, 경비, 노무비, 제노경 부장님, 순공사원가에 모두 속합니다. 하지만 일반관리비는 순공사원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순공사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재료비, 경비, 노무비, 제노경은 순공사원가에 속합니다. 수목을 이식하려고 굴치할 경우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죠. 흉고직경 아니고 수목 이식 시 굴치할 때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 수목의 아랫부분인 근원직경의 4배다. 일반적인 조경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용관리, 유지관리, 운영관리는 일반적인 조경관리에 해당하고 생산관리는 조경관리 아니죠. 이용관리, 유지관리, 운영관리가 일반적인 조경관리에 해당하고 생산관리는 속하지 않는다. 벽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명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자, 벽체, 토수구, 수반은 벽천 구성 요소 맞습니다. 하지만 낙수바지는 벽천 구성 요소 아니다. 벽체, 토수구, 수반은 맞고 낙수바지 벽천 구성 요소 아닙니다. 자, 시공관리의 4대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원가, 안전, 공정은 시공관리 4대 목표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 아니다. 시공관리 4대 목표는 공정, 원가, 품질, 안전입니다. 공원, 품, 안 이렇게 외웁니다. 공원, 품, 안에서 시공관리한다. 원가, 안전, 품질, 공정은 맞고 관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29년 서울의 비원과 전남 목포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해충으로 솔잎기부의 충형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흡집을 해서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자, 솔잎폭파리죠. 솔잎폭파리는 1929년 서울의 비원과 전남 목포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해충으로 솔잎기부에 충형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흡집을 해서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쁜 놈, 솔잎폭파리입니다. 계단의 설계 기준을 단높이 H와 단너비 B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자주 나오죠. 2H 플러스 B. 자, 단높이의 2배 더하기 단너비 해서 60에서 65cm가 돼야 됩니다. 계단의 설계 기준은 이와 같이 단높이는 2번 더하고 단너비는 1번 더해서 2H 플러스 B는 60에서 65cm가 되도록 해야 된다. 물 200리터를 가지고 제초제 1000배액을 만들 경우 필요한 양량은 몇 밀리리터인가? 자, 양량 구하는 문제. 양량은 물 퍼 배수다.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이죠. 양량은 물 퍼 배수. 자, 물이 200리터니까 양량을 밀리리터 단위로 구해야 되니까 단위를 맞춰줍니다. 물은 200리터니까 1000을 곱해야 되겠죠? 뒤에 000 이렇게 0 3개 붙여주고 나누기 물 퍼 배수 1000배액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주면 바로 양량이 나옵니다. 200ml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뭘 구하라는지 보고 양량을 구하라. 아, 밀리리터구나. 물량을 리터네. 밀리리터 단위로 물량을 바꾼 다음에 물 퍼 배수 제초제 1000배액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양량은 물 퍼 배수, 양량은 물 퍼 배수 이것만 외웁니다. 이식할 수목의 가식 장소와 그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세우고 뿌리분에 흙을 덮는다. 맞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식 장소를 정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 관수시설 및 수목 보양시설을 갖춘다. 맞겠죠? 하지만 그늘지고 점토질 성분이 풍부한 토양을 선택한다. 틀렸습니다. 가식은 점토질 성분 풍부한데 하면 안 돼요. 자, 수목 가식 장소로 햇빛이 쨍쨍한 곳보다는 그늘진 곳은 맞지만 사질 양토나 양토로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점토질 성분 틀렸다. 식물의 아래 잎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잎 전면에 나타나며 잎이 작지만 잎수가 감소하고 초본류의 초장이 작아지고 조기낙엽, 빨리 잎이 떨어져 버리는 이 조기낙엽이 비료결핍의 원인이라면 어느 비료 요소와 관련된 설명인가? 자, 비료 요소에 어떤 성분이 결핍되니까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잎수가 감소하고 초본류의 초장이 작아지고 조기낙엽이 일어났다. 바로 질소의 결핍입니다. 질소 결핍이 일어날 때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잎수 감소, 초장이 작아지고 조기낙엽이 일어난다. 질소 N입니다. 질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콘크리트 공사 시에 슬럼프 시험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가?
자, 슬럼프 시험은 반죽 질기 측정이죠. 자, 콘크리트를 곡갈 모양으로 세웠을 때 반죽 질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반죽 질기 측정이다. 컨시스턴시, 반죽 질기 측정을 위한 실험입니다. 좁은 정원에 식재된 나무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녹음수를 전정하는 것은 어떤 전정이죠?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이죠.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이지 생장을 돕기 위한 거나 갱신을 위한 거, 생리 조정을 위한 전정 아닙니다. 생장 억제 전정이다.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녹음수를 전정한다. 생장 억제 전정. 다음 중 루비 깍지벌레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농약은 매치 온으로 구제합니다. 수프라사이드. 깍지벌레와 한판 뜨자. 매치 온은 루비 깍지벌레에도 잘 듣습니다. 자, 매치 온이 없다. 그럴 때 또 기출되었던 답이 여긴 없지만 루비 깍지, 돈깍지, 보스파미도넥 있었죠. 보스파미도넥과 매치 온, 깍지벌레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루비 깍지, 돈깍지. 보스파미도넥은 솔리 폭파리와 껍질 깍지벌레에 잘 듣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보스파미도넥은 솔리 폭파리, 껍질 깍지벌레, 루비 깍지벌레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수종 중에 양수에 속하는 것은 자, 백목련인데요. 자, 후박나무, 팔손이, 전나무 모두 음수입니다. 백목련은 양수다. 다음 중 양수에 해당하는 낙엽 관역 수종은 무궁화가 양수에 해당합니다. 녹나무, 독일가문비, 주목 또 다 음수입니다. 자, 양수 암기 팁 우리가 했었는데요. 포퓰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히 얼굴, 불키자, 밤배, 벚사모, 무등산 위, 오이, 자주 낙소. 자, 여기에 백목련 없었으니까 백목련 추가로 외워두시고요. 무등산, 무궁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양수에는 포퓰러나무, 플라타너스, 튤립, 쥐똥나무, 향나무, 층층나무, 측백나무, 은행나무, 히말라야 시다, 북나무, 자기나무, 밤나무, 삼나무, 오리나무, 무궁화 등 산수유, 위성류, 오동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주엽나무, 낙엽송, 소나무까지 다 양수입니다. 포퓰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히, 불키자, 밤빼버사모, 무등산 위, 오이, 자주 낙소. 자, 나온 김에 음수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음흉한 사돈 8촌입니다. 음흉한 사돈 8촌 어떻게 외우나? 독일 회사 주식자금 판후 나주게 너도 전가문 녹질함단서. 자, 독일 가문비, 회양목, 사철나무, 주목, 식나무, 자금우, 팔손이, 후박나무, 나한백, 개비자나무, 너도 밤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녹나무, 칠엽수, 한박꽃나무, 단풍나무, 서나무. 독일 회사 주식자금 판후 나주게 너도 전가문 녹질함단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쁜 놈이죠? 음흉한 사돈 8촌입니다. 독일 회사 주식 판후 나주게 너도 정감은 녹칠함단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나쁜 사돈 8촌을 의미합니다. 음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사, 바닷모래죠? 바닷모래 중에 염분이 허용 한도를 넘을 때 철근 콘크리트의 조치 방안은 자, 아연 도금 철근을 사용한다. 방청제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물을 뿌리는 살수, 침수법 등을 통하여 염분을 제거한다. 자, 모두 맞는 조치 방안입니다. 염분이 허용 한도를 넘을 때 철근 콘크리트에는 아연 도금 철근 사용하고 방청제 사용해서 부식을 막고 살수 또는 침수법을 통해서 염분을 제거한다. 맞고요. 하지만 단위 시멘트량이 적은 빈배합으로 하여 염분과의 반응성을 줄인다. 자, 어렵지만 틀린 답입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은 게 빈배합은 맞죠? 부배합, 빈배합에서 부유할 부, 시멘트량이 많으면 부배합이고 적으면 빈배합입니다. 하지만 빈배합일 때 오히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과의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멘트량이 적으니까 물량이 많구나, 염분과의 반응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염분과 반응성을 줄인다. 틀렸습니다. 목재를 건조하는 방법 중에는 자연 건조법과 인공 건조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공 건조법이 아닌 것은 자, 훈연 건조법, 고주파 건조법, 증기법. 뭔가 번거로워 보이죠? 훈연해야 되고 고주파 사용해야 되고 증기를 사용해야 된다. 인공 건조법이고요. 그냥 물에 담궈두는 거. 침수법은 자연 건조법입니다. 자, 간단한 침수법은 자연 건조법. 훈연하고 고주파 쓰고 증기 이용한다. 인공 건조법입니다. 자, 침수법 말고 그냥 대기 중에 두는 대기 건조법도 자연 건조법이에요. 대기법과 침수법은 자연 건조법이다. 수분 요구도가 낮아서 건조지에서 가장 잘 견디는 것은 자, 물 좋아하는 나구송 아니죠. 물풀의 나무도 물 좋아합니다. 대추나무도 아니고요.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는 수분 요구도가 낮아서 건조지에서 잘 견딘다. 가죽나무. 초기 강도가 매우 크고 해수 및 기타 화학적 성분의 저항성이 크며 열분의 온도가 높아서 내화용 콘크리트에 적합한 시멘트는 알루미나 시멘트죠. 초기 강도 크다.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열분의 온도가 높다. 내화용 콘크리트로 쓰인다. 알루미나 시멘트입니다. 바다를 매립한 공업단지에서 토양에 염분 함량이 많을 때 토양 염분을 몇 퍼센트 이하로 용탈시킨 다음에 나무를 심는가 식지 않은가? 0.02%입니다. 바다를 매립한 공업단지에서는 토양의 염분 함량이 0.02% 이하로 용탈시킨 다음에 식재를 한다. 복수초, 아도니스, 복수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자로 쓰면 복복자에 목숨 숫자, 복받은 수명이다. 그런 뜻인데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풀 중에 한 해살이 아니고 여러 해살이 풀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은 황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속 1종이 나고요. 하지만 실생 개체의 경우 1년 후에 개화한다. 자, 틀렸습니다. 목숨이 긴 만큼 꽃도 아주 늦게 피는데요. 5월에 종자를 채취해서 직파를 하면 20일 후에 발화를 하지만 5, 6년이 지나야 개화를 하게 됩니다. 1년 후 아니고 5, 6년 후에 개화한다. 복수초. 자, 도료 중에서 바니쉬와 페인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 바니쉬는 투명한 색, 페인트는 요걸 섞어서 색깔을 입힌 건데요. 알료겠죠? 근본적인 차이점은 물감, 염색제인 알료를 첨가하냐 안 하냐입니다. 바니쉬와 페인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물감 역할을 하는 알료의 첨가 여부다. 구근초화로서 봄신기를 하는 초화는 구근초화, 알뿌리 화초죠. 맨드라미, 봉선화, 메리골드 아니고 달리아가 구근초화로 봄신기를 하는 화초입니다. 구근초화로 봄신기를 하는 초화는 달리아다. 알뿌리가 엄청 달려서 달리아. 석질이 치밀하고 경질이어서 내구성, 내화성이 좋으므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석재는 화강암이죠. 화강암이 석질이 치밀하고 경질이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석재입니다. 화강암, 낙엽 화렵 교목으로 부채꼴형 수형이며 야합수. 자, 벌써 나왔죠? 밤이 되면 잎을 마주보고 쉰다 하여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야합수라 불리며 여름에 피는 꽃은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아주 화려하며 청근성 수종으로 이식에 어려움이 있는 수종은 짝이 척박해도 잘 살자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는 짝귀나무입니다.
그림과 같이 꽃이 핑크색으로 아주 이쁘죠? 야합수라 불리는 청근성 수종으로 이식에 어려움이 있는 수종은 짝귀나무다. 짝귀나무. 줄기색이 아름다워서 관상가치가 있는 수목들 중 줄기의 색계열과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청록색이다 칡나무, 갈색이다 편백나무, 백색계는 백송. 자, 서나무도 젓갈색 아니라 백색이죠. 청록색 칡나무, 갈색계 편백나무, 백송과 서나무는 백색 계열입니다.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의 폭이 두께의 4배 이상 제재목을 판재라고 하죠. 각재 원목 합판 아니고, 자, 두께가 얇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이다. 넓은 판재를 뜻합니다. 빨간색의 열매를 볼 수 없는 수목은, 자, 은행나무죠. 남천, 피라칸타죠. 피라칸타. 자그무, 천냥금은 모두 빨간색 열매다. 자, 남천 피라칸타는 우리 수목감별 120종에 들어가지만, 자, 자그무는 120종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 천냥금이라 불리는 수목이 자그무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녹색이었다가 노랗게 있죠? 빨간색 아니다. 원명원 이궁과 만수산 이궁은 어느 시대의 대표적 정원인가? 자, 중국의 청나라죠. 원명 아니고 청나라. 청나라 정원에 원명원 이궁이 있습니다. 만수산 이궁, 청나라의 대표적 정원이다. 레크리에이션 계획에 있어서 과거의 참가사례, 과거 참가사례 나왔다. 미래의 참여 기회를 유추하여 계획하는 접근 방법이다. 자, 뭐죠? 그렇죠. 활동 접근법이죠. 활동 접근 방법은 과거 참가 사례, 미래 참여 기회를 유추해서 계획하는 접근 방법이다. 활동 접근 방법. 반면에 행태 접근 방법은 행태, 행동 패턴이죠. 이용자의 구체적 행동 패턴, 선호도, 만족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행태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 중 스페인 정원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분수, 색채 타일, 발코니. 다 스페인 정원 특징 맞고요. 비스타는 프랑스 정원이죠. 스페인 정원 특징 아니다. 분수, 색채 타일, 발코니는 스페인 정원 맞습니다. 도시 내부와 외부에 관련이 좋으며 재난 시에 시민들의 빠른 대피. 시민들의 빠른 대피다. 방사식이죠. 방사식 녹지 형태는 내부와 외부에 관련이 좋고 시민들의 빠른 대피. 시민들의 빠른 대피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방사식 녹지 형태다. 조경에서 점을 취급할 때 짜임새 구성 요소로서 이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대비와 균형, 강조는 짜임새 구성 요소로 이용되지만 분할은 아닙니다. 조경에서 점을 취급할 때 대비, 균형, 강조는 짜임새 구성 요소지만 분할은 아니다. 주 보행 도로로 이용되는 보행 공간의 포장 재료로 부적합한 것은, 자, 보행 공간 포장 재료는 변화가 적고 질감이 좋고 밝은 색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질감이 거친 것보다는 질감이 좋은 재료로 한다. 그리고 변화가 적은 재료로 포장하는 것이 적합한 보행 공간의 포장 재료입니다. 질감이 거친 것보다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다음 조경미 요소 중 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축선 위에 원로, 캐널, 캐스케이드, 병목 등을 설치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 모두 축을 위주로 한 거 맞고요. 축의 교점에는 분수, 연못, 조각상 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교점에는 분수, 못, 조각상 설치한다. 축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 맞죠? 대표적인 축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하지만 축선은 한 개일 때 그 효과가 커서 되도록 2개 이상은 쓰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러 개의 축선으로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축선은 한 개만 쓴다. 틀렸습니다. 미국 조경가 협회가 내린 조경에 대한 정의 중에 시대가 다른 것은, 조경은 실용성과 즐거움의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둔다. 조경은 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문화 및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설계, 계획하고 토지를 관리하며 자연 및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자, 이렇게 정의한 것은 1975년에 조경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조경이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기술한 것은 1909년 하버드대 조경학과가 개설되고 미국 조경협회도 창설되면서 이때 조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바로 조경이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 요 문장입니다. 자, 요 조경에 대한 키워드들을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1909년이다. 미국 조경협회 창설되고 하버드대 조경학과 개설된 해고, 조경이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해서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1975년에 새로운 정의는 조경이 실용성과 즐거움의 환경 조성, 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 문화 및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해 설계, 계획하고 관리하고 자연 및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1975년. 낮에 태양광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밤에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달라 보이는 현상, 메타메리즘이죠. 메타메리즘은 낮에 태양광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밤에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까 달라 보이네. 메타메리즘. 메타메리즘입니다. 다음 중 프랑스 베르사유 궁원의 수경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폴로 분수, 라토나 분수, 물극장은 베르사유 궁원에 있는 거 맞고요. 양어장 없습니다. 양어장은 관련 없다. 아폴로 분수, 라토나 분수, 물극장이 베르사유 궁원의 수경시설입니다. 양어장 아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관상자로 하여금 실제 면적보다 넓고 길게 보이게 하는 수법은 비스타, 통경선이죠. 통경선이 관상자로 하여금 실제 면적보다 넓고 길게 보이게 하는 조경수법이다. 넓은 초원과 같이 시야가 가리지 않고 멀리 탁 터져 보이는 경관을 정경관이라고 하죠. 정경관을 볼 수 있도록 넓은 초원과 같이 시야가 가리지 않고 멀리 터져 보이는 경관, 정경관입니다. 다음 중 사저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매송국죽이죠.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네 가지 벗, 매송국죽입니다. 사저루. 자, 난초는 사군자에는 해당하죠. 사저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매난국죽에 사군자에 난초 들어가지만 사저루는 매송국죽이다. 옥상정원에 관목류를 심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토양 깊이는, 자, 지난번에 관목류 자연 토양이냐 인공 토양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했었는데요. 자, 기출문제로서 그냥 옥상정원에 관목류를 심고자 한다. 토양 깊이를 물었을 때는 45에서 60cm입니다. 소관목인지 대관목인지 자연토인지 인공토인지 구분 없이 옥상정원에 관목류를 심고자 한다. 필요한 최소 토양의 깊이는 이렇게 물으면 40에서 60cm 찾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한국적 색채가 농후한 정원 양식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한국적 색채가 농후한 정원 양식이다. 조선시대 찾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조경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